물이 엄청 뽀사시하게 나오네. 지금 저쪽 문 쪽에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제 얼굴이 뽀샤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지 않은데 저는 이제 알아보고 놀러 왔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두 부분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오스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요. 뭐 오기 전서부터 현지 물가가 저렴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렴한 거는 베트남과 태국도 캄보디아도 다 저렴합니다. 제가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이 유사합니다. 그래봐야 500원, 1000원 차이 좀 나지. 태국 가서도 1,500원짜리 국수 있고 캄보디아 가도 있고 베트남에서는 있었나? 기억이 좀 돼서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싼 거 찾으면 싼 거대로 있어요. 오히려 옷값이라든가 뭐 어떤 제품의 가격은 베트남하고 태국이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비싸요. 뭐 이제 오신 분들은 라오스만 와보셔서 그런지 싸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동남아 쪽도 다 쌉니다. 필리핀은 제가 안 가봤는데 어쨌든 저렴하다는 그 메리트 때문에 한번 재방문을 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거를 높게 사고요. 술값도 저렴하고. 그래서 지금 한 20일 정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라오스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곳이구나. 이곳은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오스에 오기 전에 이쪽 사람들이 뭐 순박하다, 착하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순박하고 착하고는 한 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순박하고 착하고 한 거는 한국 사람도 있어요. 다른 나라도 동남아 쪽도 친절합니다. 막 전혀 뭐 모른 체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꼬마애들이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딱 손을 하면서 뭐 과자를 갑자기 뜬금없이 달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딱 이렇게는 머니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쪽에도 그 외지인들이 돈이 있고 달라면 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구나. 근데 이거를 순박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배려라는 거를 좀 찾기가 힘들어요. 다 이제 외국인이고 하니까 배려 같은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다른 사람이지 뭐 더 순박하고 더 착하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급여가 적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보다 좀 잘 사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높게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마냥 순박해서 저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제 비엔티안에 왔고 그 다음에 방비엔 갔고 루앙프라방 갔고 했는데 도시가 생각보다 너무 작습니다. 수도라고 하죠. 수도 비엔티안이 수도라고 했는데 오자마자 수도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사는 청주시보다 훨씬 작습니다. 뭐 크기를 떠나서 도시의 규모라든가 건물의 크기 그리고 생김새로 따져도 청주보다 훨씬 작은 것 같아요. 그 시설도 연약하고 저 자세한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영화 극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영화 애니메이션 봤거든요. 터미널 하나 있고 기차역 하나 있고 비행기장 하나 있고 비행기장 청주시보다 작고 저기 이제 기차역 엄청 크지만 그래서 규모로 따져서도 청주시보다 작습니다. 전에 인구도 적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만큼 좀 작다 보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봤던 사람 또 마주치게 되고 봤던 사람 또 마주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좀 살다 보면 다 아는 사람이고 익숙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뭔가 안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계속 마주쳐야 돼서 불편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 뭐 무시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겠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막 누군가랑 불편한 사이가 되면 마냥 싫어지고 그 이후에 친해지려고 노력을 몇 번 했어도 그래도 안 되면 볼 때마다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이주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교성이 있지 않는다면 라오스에서 살기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데 방비에는 더 작습니다. 제일 작아요. 이 세 군데에서 제일 작고 그 읍 정도의 크기도 안 돼요. 너무 작아서 거기서도 한국 사람이 일할 만한 건 그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노래방하고 그 뭐 가라오케, 뭐 식당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루앙프라방에서 또 크기가 작다 보니까 뭐 할 게 없습니다. 극장이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뭐 즐길 게 없어요. 맨날 배 타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맨날 꽝시 폭포 가고 따? 뭐 폭포 가고 그것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쯤 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산다는 거는 문화적 혜택을 너무 누릴 수 없다는 거. 뭐 그러면 태국 넘어가면 되긴 하겠죠. 근데 그런 방법인데 태국이나 다른 동남아로 넘어가서 놀다 와도 되겠네. 또 이제 교통수단을 이제 말씀드리면 교통수단으로 콕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콕콕이라서 3륜차? 3륜 오토바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가격이 엄청 저렴합니다. 뭐 가까운 거리는 최소 5,000깁서부터 시작하는데 5,000깁이면 300원. 300원이에요. 300원에 한 1km 안짝? 1km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km 전후. 이거 조금 넘어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1km면 걸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덥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고도가 인도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차들이 있는 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km 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땀나고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대부분 뭔가를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콕콕 어플 설치를 꼭 하셔서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몰라서 안 했거든요. 저도. 근데 친구가 알려줘서 굉장히 쉽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잘 사용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잡히면은 그 사람이 제가 있는 곳까지 오는 게 보여요. 근데 엄청 멀리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5분, 10분, 뭐 15분 막씩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제일 저렴하니까 쓸만합니다. 그리고 또 자주 사용하는 인드라이브. 요건 좀 더 상대적으로 멀리 갈 때 사용합니다. 인드라이브. 이것도 가격이 저렴해요. 한 3km, 4km 정도 가는데 12만 깁? 15만 깁? 뭐 이렇게 하는데 15만 깁이면은 10,0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네,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하는데 어, 3km가 아니고 9km 정도 되는 거리를 12만 깁, 뭐 10만 깁 이렇게 가거든요. 10만 깁이면은 8,000원 정도, 한 7, 8,000원 정도 하는 거고, 12만 깁이면은 한 9,0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그 가격에 9km 이상을 간다는 게 저렴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잘 이용할 수 있고, 상당히 먼 거리도 갑니다. 제가 한 20km 넘는 곳도 이제 한 30km 되는 것도 갔다 왔었고 20km 넘는 것도 갔다 왔는데 시골길도 막 갑니다. 그냥 굳이 얘기 안 해도 목표 있는 데까지는 다 가요. 웬만하면. 그래서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잘 잡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단점은 그 사람들이 먼 데서 옵니다. 뭐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처음에 내가 내고 싶은 가격을 그쪽 위치를 찍으면은 예상 가격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예상 가격에서 내가 내고 싶은 가격을 또 한 번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예상 가격이 10,000깁이다. 그러면 나는 8,000깁에 가고 싶다라고 넣으면은 그 사람들이 또
그 운전사들이 그걸 보고서 나는 얼마에 가줄게 하고 쭈루루 이렇게 자기 금액을 써요. 그러면 적은 금액에도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저렴하게 갈 수도 있는데, 너무 그 멀리에서 와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뭐 1.6km, 2km, 4km 막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도 찍다 보니까 뭣도 모르고 딱 찍으면 4km에서 한 20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15분, 20분은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근데 오다가 또 그래서 뭐 안 논 적은 없지만 오다가 이 사람이 오고는 있는 건지 계속 마냥 기다려야 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개인 차들이 일정 특정 회사가 아니고 개인 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차도 다양합니다. 뭐 전기차, 뭐 일반 국내 마티즈 같이 생긴 거, 트럭은 아니고 저기 이제 뭐 렉스턴 같은 그런 차, 코란도 같은 차, 뭐 그런 거 다양하게 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는 재미가 있어요. 다양한 차를. 그래서 쓸만하고요. 버스는 거의 저는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나라 갔을 때 버스를 이용하면 구글 맵으로 검색하면 버스 노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거 자체가 안 나옵니다. 구글 맵에서도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거의 버스를 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툭툭이는 가격을 너무 세게 불러요. 아까 이제 인드라이버 코코기 같은 경우는 저렴하잖아요. 그거에 한 4~5배씩 불러버립니다. 그래갖고 비싸서 안 타는데 너무 정황 급할 때 가격 후려쳐서 절반 가격 딱 불러갖고 간다고 하면은 가는 거고 안 간다고 하면 마는 거고 막 이런 식이 급하게 가야 될 때.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렌탈을 하루 빌리는데 18만 깁, 18만 깁, 네. 18만 깁, 20만 깁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0원, 15,000원 사이 정도 하는데 여기 BNTN에서는 별로 타는 걸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타면 엄청 편하고 좋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일방 통행이 많아요. 일방 통행이 많다 보니까 규칙을 좀 어길 때가 있어. 가끔 나도 모르게 일방 통행이었어 이렇게 하고 가다 보니까. 근데 내비 쓰면 괜찮은데 내비를 매번 쓰고 다니고 이게 오토바이 렌탈을 버리고 그 내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잘못 들어서 경찰에 걸리면 이제 바로 벌금 내야 되니까 저 한 번 걸렸습니다. 벌금. 그래서 20만 킵 줬는데 그래서 그런 걸리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생각보다 경찰도 좀 많이 보여요. 자주 보이고. 그 교차로에서는 항상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집처럼 돼 있어갖고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있다가도 딱 걸렸다 싶으면 오토바이 타고 잽싸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비엔텐에서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고 방비엔하고 루앙프라방은 경찰이 안 보이더라고요.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특정 사고가 났을 때만 이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엔텐에서는 별로 안 타시는 걸 권장드리는데 타도 안전 법규 뭐 그 교통 법규를 잘 지킬 자신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키기가 전벌 생각처럼 어렵다는 거.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어쩌다가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자전거는 제가 렌탈을 안 했는데 보험 한 반값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오토바이 가격이 반값에서 한 12,000킵, 정확한 건 좀 봐야 돼요. 8,000킵, 뭐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받는 것도 있어서 그냥 가까운 거리 자전거 타고 가 싶으면 타도 되는데 문제는 저는 자전거를 한 번도 안 탄 이유가 덥습니다. 더운데 그 자전거 타고 거기를 가고 차들에 껴서 그 자전거를 거기서 타고 다니면 안전성의 위험도 있어서 처음부터 빌리지 않았어요. 자전거 탈 거리 같으면 차라리 걸어가든가 콕콕이 저렴하니까 300원에 가든가 하지. 자전거 8,000킵에 그 빌려서 얼마나 뭐 8만 킵 잘못다
할마기에 비해서 얼마나 그 열심히 타고 다닌다고. 운동 삼아 다 타고 달릴 수 있겠지만 BNT 내에서는 권장드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조금 작은 방비엔이나 롱파라방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슬슬 타고 다니고 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단횡단한다고 해서 경찰이 잡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신호등이 없거나 고장났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건너올 수밖에 없어요. 차가 없을 때. 그게 다들 요령껏 그렇게 건너요. 지금도 이 거리가 보이나요? 이 거리에 뭐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선이 그어진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저기 툭툭이네. 그 툭툭이 아저씨들이 지나가면 툭툭 하고 불러요. 툭툭 하고 불러요. 저는 그냥 손짓 안 한다. 손짓 하면은 뭐 집요하게 잡거나 하진 않습니다. 안타까운 게 저 사람들을 먹고는 살 수 있으려나?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항상 서 있으니까요. 네. 여기 핸드폰하고 앉아 있습니다. 좀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횟수를 늘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자기네가 받고 싶은 금액을 고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흥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현지 사람들 타는 거 보니까 저렴하게 하기도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외국인인 경우는 좀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도난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도난에서. 분실, 도난. 저는 아직 그 분실 도난을, 한 번 당했다, 한 번. 면도기. 집에서부터 갖고 온 일회용 면도기가 있습니다. 일회용인데 엄청 잘 되더라고요. 며칠을 써도 날이 살아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잘 써야지 하고서 맨날 호스텔에서만 자다가 여럿이랑 자다가 혼자 호텔에서 하면 편하게 잡아보려고 호텔에 예약을 해서 하루를 잤는데 와서 방청소를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방청소할 때 일회용 면도기를 치워버렸어요. 마이갓. 이거 너무 아까워요. 네. 몇 번 하진 않는데 그냥 잘 쓰고 있는데 그걸 치워버리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샀습니다. 그냥 일회용 면도기. 그래서 거기 한 번 있었고 같은 호텔에 묵었던 한국분이 있었거든요. 50대 중후반으로 보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40를 분실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방에 넣어놨는데 가방에서 방청소 하러 왔을 때 빼갔을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빠신 건지 그분이 이제 분실한 건지 잊어버린 건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도 분실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길가에서 뺏어가거나 몰래 지갑 열고 이제 길거리에서 사람 많을 때 빼가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몰래 뭔가 하는 거는 아직 못 들어봤고 저도 경험한 적 없고. 그래서 제가 가방을 앞쪽으로 이렇게 항상 맸었거든요. 앞쪽으로 맸었는데 불안해서 매긴 하지만 뒤쪽으로 매인 적도 많은데 없었습니다. 일단 저 아가씨들은 건너는데 나만 못 거든요. 쫄아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관광지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에는 한 곳에 한 3일이면은 웬만하면 다 갈 것 같아요. 근데 빠르게 다녀서 이틀이면 또 다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틀이면 웬만한 거 다 볼 수 있어서 굳이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유롭게 하루에 한 곳씩만 다녔다고 한다면 오래 있을 수 있겠지만은 BNT 한 곳만 해도
이틀? 빠르면 이틀이면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엔다. 뭐 숨은 곳곳에 뭔가 새로운 게 있고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뭐 유명한 곳만 따져서 간다면 그래요.